이게 날씨 따라 변하는 다중인격장애. 이거 누구 얘기를 저렇게 뭐 날씨가 나빠지면 좀 이상해지고 뭐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저게? 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민주당과 관련돼서요. 어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전해철 의원, 친문계 뭐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얘기를 좀 합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서 들어보시죠. 발전에 필요하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책임 있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답을 그리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기득권 뭐 버려야 된다 이런 건 뭐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어떤 토론에 발표를 하신 분이 굉장히 강한 얘기를 꺼낸다. 물론 이분은 민주당 의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토론회가 친문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친문 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였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주의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3주년 토론회 뭐 많이 참석했어요. 친문계 의원들 모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여기 보면 이 이제 발표를 맡으신 이대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날씨 따라 변하는 다중인격장애의 모습을 갖고 있다. 도덕적 우월상만 갖고 벌거벗은 권력이 돼 있다. 맹비난인데요, 지금. 다음 하나 더 있을까요? 자, 요겁니다. 전해철 의원은 뭐 기득권 내야 된다. 아까 원칙적 얘기를 한 거죠. 그 중간에 가운데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죠.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 대표. 사실은 발표자시니까 민주당의 의원이나 뭐 친문계 의원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가 친문계 의원들 모임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이걸 글쎄요,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간단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친이재명계, 뭐 친문계 사이의 어떤 권력 다툼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현재 정당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공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예. 정당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저 모임에는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적자는 나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본인이 민주당의 적자인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오선하고 당대표하고 직전 대선 경선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됐을 법한 사람을 수박이라는 mel칭으로 부르면서 또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유일당처럼 돼 있는 이 정당이 과연 제 모습의 정당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저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는 점잖은 표현으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지금 표현 중에 도덕적 우월성만 갖고 있는 벌거벗은 권력인데 그 앞에 표현이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성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의 모습을 저렇게 규정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과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 보수 정당에 비해서 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유산과 또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적어도 도덕적 우위가 있다. 예.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느덧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 내에 예. 그런 의원들이 다 이제 기득권이 됐고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 586을 기득권으로 지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과거처럼 도덕적 우위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차원에서 저런 예. 비판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뭐 의도한 친문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예. 그런 토론회는 아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친문계 의원들이 만든 자리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소개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친문계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총선 공천 음.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는 정당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이런 정당 내부의 프로세스를 앞두고서 저런 결집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당대표로서 역대 그 어떤 당대표보다 더 많은 득표를 받고 대표가 예. 됐고 권력 기반이 공고한 것 같지만 잘 뜯어보면 예. 사실은 민주당 내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취약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취약하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줘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저 당에는. 현재 의원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 정말로 자기 세력을 얼마나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예. 당내에 그런 취약한 리더십을 보완할 건가 이게 굉장한 관심사이고 과제예요. 그래서 좀 그래서 친문 자꾸 의원들은 약간 그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럼? 그 선거 제도를 병립형으로 돌리려고 하는 예. 현실적인 가장 큰 이해관계가 공천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병립형으로 돌리게 되면 온전하게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15명의 20명 정도의 의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고 뭐 대의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놓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선거제 개혁을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예.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건 대국민 약속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는 거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예. 그런데다가 어쨌든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추진했던. 그런 면에서 이게 단지 그냥 뭐 당내 당 안팎에서 욕먹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민주당의 어떤 원심력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약간 이제 토론성 주제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습니다. 지금.